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또 뭐 집값이 특히 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든지 뭐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이런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바로 이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 그 정미창 주변, 그리고 삼성동에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즉 잠실동,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이 일대였는데, 바로 이번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한 4곳을, 크게 4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어떤 지역들이 있고 과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어떻게 계약을 할 수 있고 또 향후 전망은 어떨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이렇게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압구정, 여기 지금 한강이고요. 건너편이 이제 뭐 한남동, 이제 뭐 성수동 쪽일 텐데, 지금 보시면 이제 압구정 현대아파트, 여기가 이제 압구정역 쪽이죠.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한양아파트 뭐 이 일대인데, 이쪽을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자, 이 지역은요, 최근에 이제 뭐 평당 1억을 찍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축, 아쿠로 반포에 있는 아쿠로 리버파크나 이런 아파트 34평형이 37억을 찍었고 이미 이제 평당 1억을 넘어섰지만, 이게 구축 아파트, 앞으로 재건축을 이제 해야 돼. 이 아파트가 평당 1억을 찍은 건 처음이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가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당선이 되고 나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 것이다 해서 그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지금 언론에서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압구정 같은 경우는 최고의 아파트입니다. 최고의 입지고 최고 부촌입니다. 최고의 어떤 부와 권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살고 있고, 투자 가치로도 있겠지만 소유 가치가 큽니다. 나는 내가 여기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어야지. 새 아파트가 됐었을 때 이 한강변의 그 이치와 주변에 뭐 압구정의 현대백화점, 뭐 여기 그 한양아파트 쪽에 갤러리아 백화점이 벌써 2개가 있고, 이 지역에 주변에 뭐 좋은 병원, 최고의 어떤 그 입지이기 때문에 한강 조망,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소유의 가치가 크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구역들이 그 조합 설립 인가까지 신청까지는 거의 들어간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일부 지역은 이제 곧 신청이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나중에 이 지금 관리처분 인가받고 그럴 때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는 거죠. 새 아파트를 받을 자격. 그렇지 않으면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조합 설립 인가를 안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작년에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뭔가는 진짜로 재건축을 위한 출발을 이제는 하겠구나. 어느 정도 10년 안에는 이제 새 아파트로 되겠구나. 이 그림이 그려지다 보니까 이 수요가 좀 많아진 거고, 세 번째는 오세훈 서울시장 효과도 조금은 있겠죠. 네. 이 종합된 겁니다. 종합적으로 합해진 거죠.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압구정 쪽. 자, 두 번째로는, 자, 제가 몇 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의도가, 강남 못지않은 부촌입니다. 영등포 쪽에서는 최고의 부촌이죠. 근데 지금 이 아파트들이 지금 압구정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지금 오래됐거든요. 70년대 초반. 근데 여기가 이제 뭐 신탁으로 가니 뭘 하니 하면서 지금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도 영등포를 용산과 통으로 개발하겠다고 한번 했다가 집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막 1, 2억이 호가가 순식간에 올라갔죠. 그러는 바람에 이걸 다시 국토부랑 조율하면서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없던 걸로 합시다. 뭐 그렇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재건축이 됐을 때 지금의 영등포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강남에 버금가는 그 어떤 시세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마포권역이라든지 영등포권역 이런 데가 대장주가 올라가면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지역. 최근에 뭐 지금 현대백화점도 지금 새로 생겼죠. 또 여의도가 국회의사당을 뭐 세종으로 옮기니만 분명히 내년 대선에 또 나올 겁니다. 여당은 표를 따기 위해서 자꾸 이 국회의사당을 옮긴다는 얘기를, 국회를 옮긴다는 얘기를 지금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나오는데, 내년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한번 또 영등포 이 어떤 그 아파트가 출렁일 때가 뭐 옵니다. 분명히. 토지거래 허가를 묶였고요. 자, 목동.
이 어떤 서부권, 이 부천이나 밑에 쪽에서도 내 애기 학교 잘 보내야 되겠다 하면 이쪽 전세로 많이 들어오죠. 이 저기 바로 목동입니다. 목동은 이제 SBS 지금 뭐 본사가 있는 거고, 그 뭐 이제 주변에 주상복합이 좀 비교적 연차가 뭐 얼마 안 됐고 또 평수도 크고, 그런데 이제 조금 재력 있는 분들 사는데, 그래도 이제 아파트가 된다고 한다. 이건 대단지죠. 2만 가구. 아마 새 아파트로 바뀌면은 이제 한 3, 4만 가구로 아주 대단지로 바뀔 텐데, 그래서 여기는 강남의 재건축이 비싸지면 목동으로 옵니다. 목동이 비싸지면 어디로 갑니까? 네, 노원구 쪽으로 가죠. 투자 수요, 소액 투자가 가능한 사람. 여기도 이제 묶였고요. 자, 송수 전략 정비구역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오면서, 여기가 그때 당시 한강 르네상스라 해서 그 한 6개 지역, 합정, 또 뭐 어디였죠? 하여튼 이 6개 지역을 그 50층까지 짓겠다고 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되면서 다시 이제 뒤집혔는데, 여기는 그때 당시에 진행이 됐던 부분이니까 50층까지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여러 가지 뭐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50층이 어렵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역별로 1, 2, 3, 4구역이 따로 간다고 한다면 그 앞에 도로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50층으로 갈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면서 다시 50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이 선수 전략정비구역이 다시 재조명 받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4개 지역입니다. 총. 일단은 이 4개 지역의 공통점은 뭡니까? 첫 번째로 목동을 제외한 3개 지역은 한강변에 있다는 겁니다. 한강변. 목동은 뭡니까? 목동은 교육이죠. 예. 이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법령상 기준 면적의 10%, 주거지역은 18제곱미터고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 초과로 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지금 그 두 번에 용산 쪽과 강남 쪽에 했을 때는 20제곱미터로 그때는 했었는데, 원래 이제 주거가 180제곱미터 초과한데 이제 10%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상 18제곱미터로 이번에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전세 끼고 있는 매물을 못 사죠. 왜냐하면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기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되고 매매 임대가 금지됩니다. 2년 동안은 매매 임대가 금지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로는 힘들다. 실거주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4개 지역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자, 이건 이제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래를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 의회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여당이 압도적으로 지금 과반 이상이 있기 때문에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집값이 안 올라간다, 나 이렇게 했다는 거 보여줘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였지 않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이면 사실상 투자로는 거래가 힘들기 때문에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제가 풀어줍시다, 이걸 지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대선이 되면은 여도 야도 할 거예요. 벌써 지금 여당에서도 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해주는 기준을 9억에서 12억,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걸 6억에서 9억으로 그거 유력하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세금에 대한 완화책을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내년 대선이 되면 여당에서도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악수까지 둘 수 있어요. 여당 입장에서. 그 악수가 뭐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규제를 완화해주는, 지지율이 만약에 생각보다 못 미친다고 한다면 거기까지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자, 내년 되면 1년 2개월 지나서 서울시장 선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때 오세훈 시장이 다시 당선이 됐을 때는 이제 아마 좀 과감하게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 의회와 국회의원 그 선거는 이제 앞으로 한 3년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1년 정도 남았을 때, 그게 이제 지금부터 한 2년 뒤쯤이 되면은 국회의원이 됐든 시의회가 됐든 한 번씩 더 해먹으려고 하면은 이 시민의 소리, 국민의 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지금 무조건 규제만 한다고 될 게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또 완화 제스처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볼 때 최근 지금 현재 또 1년 후에 2년 후에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이 안 먹혔기 때문에 기존 입장을 고수할 수만은 없는 거다. 여당 입장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완화책이 나올 가능성은 크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게, 지금까지도 많은 자금이 풀리고 있고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 환경 때문에 2, 3년 후에 언제가 됐든 금리를 인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경제 악화가 됐을 때 대비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보면 마냥 좋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자, 가격이 올라갈 힘이 크냐,
내려갈 힘이 크냐를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여러분은 모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바로 저의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매주 목요일 낮 12시에 장한식 기사가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메일이나 문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외로 좀 소심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재산권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정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얼마나 사실 큰 문제입니까? 연예인들도 최근에 보면 다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우리 희노애락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명백한 거라고 뭐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는 7, 80%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여러분들의 재산권에 손해보는 일이 없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